안녕하세요. 무늬만 일타 강사 소통입니다. 애터미 회원 이용 약관 제33조 2의 1항 회원은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영업장에서 제품을 전시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 제33조 4의 6항 본사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는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 판매 행위는 금지한다. 즉 재판매 금지. 오늘은 이 두 개의 조항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웬 회원 이용 약관? 라고 하실 테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애터미 공지사항 매일매일 살펴보시나요? 사업자 회원분들은 본인들이 보고 싶은 내용들만 선택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2016년 4월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약 17개 정도의 공지가 올라오게 됩니다. 어떤 공지냐고요? 바로 규정 위반을 했던 회원에 대한 제재가 담긴 공지인데요. 과연 어떤 규정 위반일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규정 위반을 했던 회원들의 제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재를 받은 회원 수는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도 조치를 했다는 공지 내용도 보이고요. 자, 실제 공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터미는 회원관리 규정 제33조 4의 6항 본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인터넷 모바일을 활용한 제품 판매 행위는 금지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및 수당 지급 정지 등의 선조치가 진행되며 해당 회원에 대한 소명 과정 및 심의를 통해 추가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위반된 회원들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항목이 회원번호, 그리고 이름, 직급, 센터, 처분 결과 이렇게 5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표의 내용은 저 소통이 임의로 비슷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특이하게 제재받은 회원들의 센터가 거의 동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공지들을 보더라도 센터들이 동일한 회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저소통과 함께 이런 규정 위반인 온라인 재판매와 진열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4가지로 정리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업자 회원들은 남의 얘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애터미 부업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애터미로 한 달에 대충 20-30만원 버는 회원들, 아니면 한 달에 두어 번 수당을 받는 분들, 또 그것도 아니면 가끔 세미나 한번 다녀오시는 분들. 참으로 애터미 부업자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모호한데요. 다 좋습니다. 앞서 몇 가지 구분했던 방법,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기준이 되는 거지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소통 역시도 한 달에 애터미 수당으로 한 5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부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의 내용에 맞게 부업자의 기준을 다시 한번 간단한 질문으로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고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애터미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분은 직급도전의 기회가 온다면 말이죠.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승급을 올리고 애터미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겠습니까? 아니요를 선택하셨다면 오늘만큼은 부업자 회원이라고 해보자고요. 앞선 영상에서 애성모TV의 구독자 회원분 중 10년 동안 매월 30만원씩 소일거리로 부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초반 활동 시에 센터에서 주는 전업자들의 부담을 모두 떨쳐버리고 누구의 간섭도 없이 혼자서 쉬엄쉬엄 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죠. 부업하다가 전업자가 되는 게 아니야? 뭐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사업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처음 시작부터 직급 도전 전업자 회원들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급 도전을 하지 않기에 대량 구매도 없을 것이고요. 대량 구매가 없으니 당연히 온라인 재판매 기회도 없다는 것이 부업자의 활동입니다. 두 번째, 자주 오지 않는 기회. 직급도전이라는 것은 그 규모에 따라서 2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센터 직급도전과 대형 직급도전. 센터 직급도전은 말 그대로 센터 안에서 진행되는 작은 규모의 직급도전입니다. 예를 들면 판매사의 직급도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자서도 승급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 회원 한 명씩 가입시키고 해모임 각각 60박스씩 총 120박스를 혼자서 15일 동안 구매하게 되면 바로 승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모하게 돈 1000만원씩을 투자하여 혼자서 진행하지는 않겠죠. 팀장 한 명이 승급을 하려면 좌우측 각각 2명씩 총 4명의 예비 판매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센터에 총 5명이 존재한다면 총 투자되는 금액의 일부분을 서로 상의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팀장 한 명이 좌측과 우측에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투자하게 된다면 각각의 판매사들은 1000만원이 아닌 500만원씩만 투자하면 5명이 모두 승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애터미 사업은 직급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직급이라는 것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센터 단위로는 작은 규모로 직급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작은 규모라도 4명의 판매사 안에 못 끼게 되면 반 가격에 갈 수가 없으니 판매사 승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대형 직급 도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센터장이라고 하면 직급이 대략 국장이나 본부장급 정도가 됩니다. 더 상위에 있는 총본부장이나 그 상위에 있는 스폰서들과 처음에는 함께 했었지만 분가해서 나온 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하지만 라인은 동일한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형 직급 도전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렇게 센터를 초월하는 멀티 센터 속에서 수많은 회원들이 15일 동안 직급 도전을 한다는 얘긴데요. 예를 들어 총 본부장 1명이 직급을 승급하려면 하위에 필요한 예비 직급자들의 수가 어떻게 될까요? 총 본부장의 하위에는 본부장이 4명, 국장이 12명, 팀장이 36명, 판매사가 108명의 직급 도전을 해야 합니다. 단장, 즉 크라운 마스터 1명이 승급을 하게 되면 총 본부장이 4명, 본부장이 12명, 국장이 36명, 팀장이 108명, 판매사가 324명이 도전을 해야 하고요. 총 단장, 즉 임페리얼 마스터 1명이 승급을 하려면 하위에 단장이 4명, 총 본부장이 12명, 본부장이 36명, 국장이 108명, 팀장이 324명, 판매사가 972명이 직급 도전을 15일 동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급 도전을 하는 인원을 보면 센터 한 곳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당연히 아니겠죠. 총 본부장이나 단장, 그리고 총 단장과 같은 직급의 승급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도전을 해야 하고 또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반값 이상의 직급 도전 투자 금액을 또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오다 보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흐름에 따라 무작정 도전을 하고 본다는 것에 있습니다. 앞서 온라인 재판매에 유독 하나의 센터에서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았던 것 기억하시죠? 이런 직급 도전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회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량 구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품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같은 라인 회원들끼리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유혹에 함께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진열 판매 제재는 애터미 회원이용약관 제33조 2의 1항을 보시면 말이죠. 회원은 상점, 행사장, 노점, 사무실, 영업장에서 제품을 전시하여 판매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재판매가 대두되기 훨씬 전부터 보았던 건 바로 진열 판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온라인 재판매로 제재된 회원들은 보이지만 진열 판매로 제재되었다는 회원들은 어째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잘 못 찾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공지되었던 과장 광고 외에 모두 온라인 재판매에 대한 제재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매장에 들르게 되면 선반 등의 애터미 제품들을 종류별로 진열해놓고 판매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이 보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보고 다니는데요. 그게 왜냐고요? 온라인 재판매보다도 더 이전부터 시작됐던 진열 판매에 대한 제재는 왜 없는 걸까요? 저 역시도 궁금한데요. 애터미 고객센터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네,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회원님. 하나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회원님. 네, 하나씩 처리하시기는 하겠지만 말이죠. 벌써 수년째 온라인 재판매 제재만 보이는데요. 혹시 진열 판매 조사 부서는 혹시 놀고 계신 게 아닌가요? 공지가 쓴 온라인 재판매인데 혹시 진열 판매로 제재받으셨던 분들이 있나? 한번 고객센터로 다시 문의를 해봅니다. 아, 네, 회원님. 잠시만요. 없네요, 회원님. 온라인 재판매는 신고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쉬운 이유가 바로 접근성과 익명성입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몰에 들어가서 애터미라는 키워드만 검색하더라도 판매자부터 제품 목록까지 한 번에 다 나오게 됩니다. 캡처해서 판매자 정보와 함께 첨부하여 신고하면 끝! 아주 쉽죠? 또한 그 판매자와 나와의 관계도 전혀 없죠. 그리고 또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진열 판매 한번 살펴볼까요? 진열 판매하는 미용실 이모님, 단골이라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거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이모님 또 어떻게 보나? 사진 찍다가 걸려도 서로 난감할 텐데 아이 그냥 패스. 진열 판매에 대한 신고는 이런 이해관계로 인해서 대부분이 패스됩니다. 또한 진열 판매는 상위 회원들 대부분이 그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묵인하에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온라인 재판매보다는 신고 건수가 적어서인지 판매량이 적어서인지 지나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제재 공지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제재 수위는
이렇게 대대적인 직급도전을 통해서 구매한 엄청난 제품들이 정상적인 사업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거나 방문 판매와 같이 정상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않게 되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한데요. 이전에는 100%가 아닌 60% 정도로만이라도 원금을 회수하자, 이런 생각으로 해모임 3박스 구매하면 한 박스를 더 준다든지 4+1과 같은 이벤트를 했었다고 합니다. 원금을 회수해야 또 다음 다가올 직급도전에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너무 많은 제품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에도 한계가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제품매를 통해서 적발된 회원들은 애터미의 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4가지 정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격 정지, 수당 소멸, 수당 정지, 자격 해지, 이렇게 말이죠. 자격 정지는 적발이 되었을 경우 바로 선조치가 됩니다. 적발된 회원의 서명으로 이상이 없다면 다시 풀어질 것이고요. 위반이 심할 경우 수당 소멸이나 수당 정지, 자격 해지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수당 소멸이라는 것은 지정된 기간 동안 발생한 수당을 모두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수당 정지는 회원의 소명으로 이상이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당을 모두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 역시도 제재가 가해진다면 수당 소멸과 자격 해지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격 해지는 말 그대로 회원 탈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터미에서는 이런 4가지의 경우로 제재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자격 정지당한 사람이 다시 복귀가 되었는지, 수당 정지된 사람이 다시 받게 되었는지, 또 자격 해지로 탈퇴를 시켰지만 또 가입이 가능한 조건으로 탈퇴를 해준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애터미 회원이 알 수 있는 것은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애터미 회원 이용 약관 내용 중 일부분을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회원 이용 약관이라는 것은 회원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애터미에서도 그러더군요.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이 온라인 재판매로 나오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이죠. 애터미 박광일 회장도 또 임페리얼 마스터로 승급한 회원들 중에 일부도 애터미를 하기 전에는 다단계 사업을 통해서 직급도전이라는 것을 모두 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소통 역시도 이 직급도전이 나쁘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사업의 한 방식이니까요. 다만 직급도전한 후에 처리하지 못한 제품들이 규정에 위반되는 판매 방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사업자의 활동도 활동이겠지만 애터미에서도 전담부서의 규모를 더 늘려야 할 것이고요. 제재 공직을 더 역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